그 다음 이제 책인가요, 책? 네. 책인가요? 이상한 말 많이 했어. 원래 어떻게? 아, 그럼. 책인데 형 어떻게 난 너무 좋았거든. 아 그래요. 너무 잘 읽었어. 야 이게 페미니즘의 주제인데 이번에는 이 네 명의 학자들이 다 여성학자들일 거야. 우리가 이제 현대 정치 철학의 네 가지 흐름이라는 책을 하고 있고 3장인데 세 번째로는 3장 페미니즘과 차이의 정치인데 낸시 프레이저, 마사 누스바움, 아이리스 영, 주디스 버틀러인데 이분 돌아오셨더라고. 나머지는 살아계신 걸로 알고 있고 특히 버틀러는 엄청 유명하지. 최근에 가장 핫하고. 그러니까 그 뭐냐 퀴어 이론을 만든 사람이래. 퀴어 이론. 성소수자 이론. 그러니까 이성애자 이런 걸 엄청 싫어하거든. 이성애자가 지배하는 그런 걸 너무 좀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인데 너무 세계들이 너무 이성애자들 지배하고 있죠 사실. 지배하지. 다수라는 거지 사실. 그러니까 동성애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성애적 질서와 그런 사이 때문에 질식할 것 같은 것도 많거든. 그래서 맞아요. 어쨌든 하나씩 한번 해볼까? 첫 번째가 누구지? 낸시 프레이저. 프레이저. 낸시 프레이저에 대해서는 나는 크게 그러니까 사실 너무 읽은 지 오래돼가지고 기억에 잘 남는 게 없는데 양원 형이나 혜민이가 좀 얘기 좀 해주면 어떨까? 낸시 프레이저에 대해서. 혜민이 너가 낸시 프레이저 최근에 읽지 않았어? 저도 모르겠는 거. 응? 프레이저. 양원 형 낸시 프레이저에 대해서 좀 인상 깊게 읽은 이론이나 저 낸시 프레이저랑 다른 그러니까 낸시 프레이저랑 아이리스 영을 그나마 좀 네. 아이리스 메리언 영 씨가 아이리스 영이라고 보통 하더라고요. 아이리스, 아이리스. 좀 더 깊이 있게 읽으려 노력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비판해야 되겠죠. 근데 내용적으로 비판은 제가 아직 능력이 안 돼서 좀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왜 꼭 반드시 비판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일단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느낌이요? 그 이론은 먼저 이해를 느낌이 이해요? 솔직히 제가 이 말을 또 쓰는데 평이했고 너무 재미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네, 속으로 네, 어쨌든 평이했고 재미없고 좋은 말인 건 알겠고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뭐 쓰기에는 괜찮은 말들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제가 여기서 뭐 단서 좀 달자면 이제 인문서의 한계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인문서의 한계인지 아니면 여기 인문서에서 다른 학자들이 원래 약간 충격이 없거나 재미없는 이론을 만드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그 이론을 연구한 사람들이 재미없게 쓴 건지 아니면 제가 역시 재능과 역량이 부족해서 별로 와닿지 않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얘기해줄 때 어떤 내용인지를 좀 먼저 말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내용이요. 사실 그러니까 내용을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을 안 하려 했는데 그냥 느낌이라도 말하려고 한 것 같아서 지금 느낌을 말한 거고 내용상에서 그냥 그렇구나. 왜냐면 이거를 도대체 그러니까 형이 그 평가나 느낌을 말해달라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영향이 안 돼서. 그러니까 프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 여성이 모두가 법적으로 동등하게 권리가 인정은 되더라도 여전히 경제적으로 빈곤할 수 있다고 봤어. 여성이 이제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 사회적으로 다 모두 동등합니다. 여성이 무슨 조선시대처럼 무슨 뭐 기생을 해야 되고 이런 거 없잖아. 무슨 그렇죠. 뭐 가부장적 사회는 아니잖아. 우리가 법으로. 네. 뭐 출가를 금지하다든지 네. 아니면 연인에서처럼 그런 거 있잖아. 네. 재혼을 못하게 하고 막 이런 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건 없다 이거야. 네. 근데 여전히 경제적으로는 빈곤하다 남성에 비해서. 근데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가 중요해? 경제적인 그게 중요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직장 문제, 그러니까 취업,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나 이런 거 부분에서 가장 크다는 거지. 그걸 이제 이가적 집단, 삼가적 집단 이렇게 표현을 했어. 이가적 집단, 삼가적 집단. 근데 이가적 집단이 뭐냐면은 경제적으로도 빈곤하고, 예. 그다음에 문화적으로도 평가가 절하돼 있고 이 여성이 그런 위치에 처해 있대. 프레이저가 주장하는 게 따르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많이 달라는 거였어.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말할수록 저도 이 말만 하고 제대로 안 하도록 할게. 뭐냐면 낸시 프레이저의 글 읽고 나서 든 생각은 이거를 이 인문서에 쓸 정도야? 왜냐면 너무 평이하고 다 뭐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인문서니까 쓰지 않은가 양훈이 형? 그러니까 인문서니까 썼는데 반대 아니야. 그러니까 뭐 너무 그러니까 학술서에는 쓰면 안 되고 인문서니까 써야지. 양훈이 말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그래서 내용을 말하라 했잖아요. 내용에 와닿는 게 없으니까 느낌으로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거예요. 왜냐면 그냥 끄덕끄덕이 되고
그렇지 그러니까 하는데 너무 감동적이진 않았대요. 예, 낸시 프레이저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막 그건 반복하면 뭐 아무 내용이 없으니까 이야기를 해볼게. 그러니까 여성들의 정치 참정권이라고 하지. 네. 정치 참여도가 전세적으로 저조하고 평이하다 내가 뭐 또 지금 보니까. 그리고 위상 모델이라 해가지고 위상 모델 정체성 모델이 있거든. 네. 근데 이 위상 모델이 더 중요하대. 그러니까 개별적인 여성들이 무시를 받는 이유가 있어. 아.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속해 있는 위상 자체가 낮다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똑같은 배우더라도 여성 배우보다 남성 배우가 좀 더 캐스팅이 많이 되는 이유가 뭐냐? 그 배우가 여성이기 때문이야. 이런 거. 야. 남성보다 여성이 위상이 낮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우로서의 역량은 충분할지 몰라도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은 뻑가 같은 안티페미다 그러면은 뒷목 잡고 기절할 만한 내용이네요. 그런 거겠지. 네. 제일 비판하기 그거든. 근데 나 동화 껐거든. 껐는데도 덥다. 와, 나 껐어요. 여기 근데 금방 빠질 거예요. 걱정하지 와, 말고. 지금 후덕하네 진짜. 형만 왜냐면 어제 거의 잘 때부터 틀었기 때문에. 했어. 근데 피플레이저 이렇게 넘어갈까? 휘민이 뭐 딱히 말할 거 없지? 근데 사실 이제 그러니까 그건 그러니까 아까 남성 배우 여성 배우 얘기한 건데 그 안티페미들이 제일 그 페미니즘 비판하는 부분이 그쪽에 있거든요. 야 그냥 저 배우 그냥 그게 무슨 여성이라도 덜 받고 그러냐. 아니 그냥 흥행력에 따라서 뭐 그게 나누는 게 있지 무슨 그게 남성이라도 나누겠냐 이렇게 또 주장내 그 사람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포츠 스타 예를 들어 축구를 예로 들어보면은 그런 거 있죠. 왜 여성 축구 선수들이 남성 축구 선수보다 돈을 덜 받아요 이러면은 또 안티페미 새끼들이 뭐라 하냐면은 야 남자 축구가 파이가 크잖아. 야 남자 축구 조개단 인기 많잖아. 월드컵 다 보잖아. 근데 여자 축구 누가 보냐? 어쩌서 씨앗놀이야 이렇게 백대 와. 이런 것도 있죠. 예. 그러니까 쿼터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근데 사실 세상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굉장히 복잡하고 되게 복합적이야. 네. 그러니까 여성의 차별받는 구조적인 부분도 있으면서 네. 동시에 그것과 무관하게 여성이 쓰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근데 양쪽에서 안티페미든 페미든 다 단일하게 보려고 하는 거야. 단순하게. 그렇죠. 그래서 답답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예. 거죠. 너가 아까 마사 누스바 하나 예, 얘기하고 예, 싶은 게 예. 있는데 그나마 제가 낸시 프레이저의 이 부분에서 계속 읽으면서 계속 뒤로 가고 읽으면서 뒤로 한 부분인데 228쪽에 보면은 이제 딱 초입부에 낸시 프레이저가 어떤 학자들에게서 어떤 비판을 받으면서 자기 사상을 구성해 나가는지를 써요. 228쪽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 보면은 라이너 포스트 맨 두 번째 문단 마지막쯤에 라이너 포르스트는 정의의 기본 원칙이 참여 동등이 아닌 정당화 유스티피케이션 권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저스티피케이션 아니야? 어쨌든 이 독일어로 말한 거야. 저스티피케이션. 저스티피케이션 그러니까 정당한 권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제 이 부분을 좀 그나마 와닿아서 했는데 저도 게 사실 여기서는 논쟁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막 주고받진 않아요. 양원이 이게 설명을 좀 해도 이게 무슨 말이야? 저도 모르겠는 게 따로 공부하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여기서 설명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저도 혹시 이제 그런 건가 하면서 생각이 좀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좀 제 생각을 말하자면 이제 241쪽 보면 도표가 쓰여 있잖아요. 정의는 참여 동격에 의한 거고 참여 동격은 분배를 잘하고 문화적 무시를 최대한 완화시키려 하고 정치적 대표 불등 상태를 없애야 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참여에서 동격 저도 참여 동격이라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저도 별 말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참여에서의 어떤 위상을 지위를 동등화해주면 정의가 이루어진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정의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기존 주류의 뭐 3, 40대 직장인이고 동욱군은 뭐 사회적 경제적으로 인정받지보다는 무슨 이민자예요. 예를 들면 이민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지원해주고 문화적으로 무시하지 않고 이 사람 이민자도 우리 한국에서 오래 살았잖아. 우리랑 같은 시민이야. 권리 주자. 근데 이제 우리 동등한 정치 참여자의 위치에 있으니까 정의가 이루어질 거야. 이 생각인 건지. 그래서 이 생각을 다른 학자가 낸시 프레이저에 비판한 건지 저는 이제 그게 궁금했는데 책 자체로는 잘
결국 심한 한계겠죠. 잘 와닿지 않았어. 근데 만약 그랬다면은 그런 주장을 낸시 프레저는 어떤 사람이 한다면은 역시 정의는 쌓아서 쟁취하는 거지 동등하게 이 사람 이민 가진 건 없는 이민자가 얼마 지원해 준다고 해봐야 이민자 집단이 그 사회에서 주류가 되거나 힘을 가지겠어요? 그럴 리는 없거든요. 난 일단 읽어봤는데 계속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좀 더 공부를 해볼게. 일단 이해를 해야 뭘 말할 텐데 진짜. 그렇죠. 참여 동교. 아까 그 형이 알려준 게 있지. 228쪽이라고? 그 초입부에 228쪽. 그것도 계속 읽어봤거든. 동욱이 한번 무슨 말인지 읽어봐. 라이너 포르스트는 정의의 기본 원칙이 참여 동등이 아닌 정당화 권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의의 기본 원칙이 참여 동등이 아닌 정당화 권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이렇게 출신이 다르고 문화적 그런 위치가 다르지만 경제적으로 완화해주고 문화적으로 서로 으쌰으쌰하고 우리는 같이 시민권 주고 선거 같이 하자. 아니죠. 정의는 세를 가진 집단이 정권을 얻어야 그 정의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어떤 물론 그러니까 이거는 프레시가 얘기했는데 저도 약간 비주류에 속한 사람한테 야 내가 뭐 참정권도 주고 이것도 주고 그래도 주류랑 비슷한 그 권리를 내가 줄게. 그렇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소리인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네 맞아. 근데 그걸 프레시가 시혜적으로 주는 거야. 그렇지. 너도 이런 거 다 줬으니까 이제 너는 나랑 동등한 거야. 또 이게 그냥 그것만이 다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역시 저는 힘이 있어야 정의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힘이 있어야지. 맞아. 근데 그 힘이 어떤 힘이냐, 뭐 경제적 힘일 수도 있고, 문화적 힘일 수도 있고. 그렇죠. 국민들 뭐- 그러니까 국민들의 약간 그 표를 받아가지고 당선이 돼야 뭘 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렇지 않아? 당선이 선거를 하기 싫으면 그냥 악재를 하면 자기들끼리 되고. 자위하는 거지 노동당 노숙단처럼. 그래서 그렇죠. 한 수도 없이 그냥 맨날 말만 하고. 막 그냥 그렇죠, 등에 한 발씩 빼는 그렇죠. 거죠. 솔직히 말하면. 꼭 근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나는 소수정당의 권리를 중시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그 비전이나 약간 나 그때 이야기해줬지. 네. 매년 그러니까 사유지를 그러니까 점유권만 인정하고 소유권을 지분 형식으로 매년 이렇게 국고로 기속한다는 그런 정책도 있다 그랬잖아. 네. 근데 그런 그 급진적으로 보이는 그런 부동산 정책이 왜 필요하냐? 네. 대한민국이 헌법상에는 모두가 동등하다 그랬어. 네. 근데 조선시대와 다를 바 없어 사실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뭐 다를 바가 없어 사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치. 누구는 봐봐, 그러니까 쪽방촌에 살고 노숙자가 있는데 네. 누군 타워필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럼요. 누군 롯데캐슬에 살고 있는 거야. 네. 또 이제 그런 말 하잖아. 어. 또 우리 이준석 같은 그런 능력충 노력충들은 씨발 노력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사는 거지. 네가 노력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버니까 돈 많이 벌어서 산 거 아니야? 이런 게 말할 수 그치. 있는데 네, 맞아요. 노력충들은 그렇게 하죠. 근데 그냥 모든 사람들이 노력해서 적정한 경제적 보상을 얻을 수가 있는 사회인지 우리나라가 그게 그런 게 그러니까 아예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대다수 사람들이 남들 다 먹고 살아 다 힘들게. 그렇지.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나는 이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만약에 노숙자 문제부터 가장 먼저 해결할 것 같아 혜민아. 그렇죠. 지금 당장 쪽방촌 집이 없어가지고 이게 집의 기본인데 집이 없어서 막 추위 벌벌 떠는 사람들 있잖아. 네. 난 양원이 형한테 있잖아 난방비 지원해주고 난방비 떼라고 하고 싶어. 아니 겨울인데 돈 없어가지고 난방비는 안 되게 말이 돼 이게 대한민국 선진국인 거야? 그렇죠. 대한민국 10대 저 경제대국인데. 겨울만 되면 항상 제 몸을 단련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 그러니까 양이 봐봐 누구는 봐봐 난방비 아끼려고 떵떵거리는 그 집에서 막 네. 수백 평 되는 집을 막 129채 갖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와 다를 바 없을 정도로 불평등이 심하다는 거야. 존나 심하죠. 그래서 노동당이 정책적인 그런 약간 등대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정책을 급진적으로 제공해주고 옛날에는 무상급식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선별급식을 하다가 무상급식을 한 거잖아. 네. 선별급식을 하게 되면은 가난한 집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고지서 준단 말이야. 이거 가서 사인 받아와. 그럼 너 가난한 거 상처 주잖아. 그래서 낙이 나고. 존나 상처 주지. 또 그런 학창 시절 땐 그런 거 존나 특히 가오가 진짜 민감한 시기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하면은 가오가 존나 떨린다고 친구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밥을 주는 것만큼은 국가가 그냥 물 제공하듯이. 그렇죠. 수도나 뭐 전기 제공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야. 맞아요. 그런 근데 것처럼 맞는 것 같아 그게 나는. 노동당이나 녹색당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지금 당장 정책으로 실현될 수는 없지만 네. 우리 국가와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정책적 그런 방향성을 제공해주는 측면에서 역할이 있다고. 등대 그렇죠. 정당이라는 말이 있는 거야. 맞아요. 멋있는 말이죠. 등대정당. 근데 등대 정당만 할 수는 없잖아. 좀 그렇지. 의석을 좀 얻고 좀 투표도 좀 하고 이렇게 등대만 하지 말고 이제 큰 배를 타고 나가야지. 의결을 좀 해야 되는데 큰 배를 타고 있는 정당들이 엉망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다 엉망이라 지금 다 따라. 선차새끼가 미쳐가지고 핸들을 막 이렇게 막 조탄을 막 돌리거든요. 이렇게. 음. 앞으로 나가는데 못 가는 거지. 이제. 근데 물론 이제 그 작은 정당들도 지금 내부 속사정이 좀 답답해요, 솔직히. 맨날 내부 투쟁하고 막 당권 막
쥐뿔도 없는 그 권한 갖고 막 싸우고 있는 게 답답해. 나 사실 좀 답답한데 그래도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낸시 프레저 넘어갔고 다음 잠시만요. 예, 낸시 프레저를 제가 또 말해주세요. 올해 혹시 또 말해주세요. 예. 네. 제가 그래서 뭐 참여 동격이 되면은 이제 뭐 정말 정의가 이루어지느냐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또 마침 242쪽 마지막 문단을 보면은 제가 기억을 못했나 봐요. 있네요. 241쪽 마지막 문단을 보면은 네. 니컬러스 컴프리디스는 공적 영역에서의 이렇게 참여 어려운 말이에요, 진짜. 공적 영역에서의 참여 동등과 인정이라는 원칙만으로는 아직 정치적인 목소리를 획도하지 못한 취약한 주체들이 경험한 그러한 피해를 드러내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컴프리디스는 참여 동등이라는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뿐 아니라 아직 표현되지 않은 고통을 정교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포함하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라이너 포르스트와 아까 이제 초두에 그 사람 포스트. 포스트와 케빈 올슨은 정치를 정의의 세 번째 차원이 아니라 주요한 차원으로 개념할 필요가 있다는 제시한다. 물론 이 말 자체도 여러 설명이 필요해서. 야 영원이 있잖아. 이걸 읽으니까 이거 확 와닿네. 그래요? 네네. 이제 와닿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명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치적 권리나 약간 쉽게 말해서 핵심은 투표권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러니까 투표가 이게 물론 요즘에 정치인들이 말이 많더라고. 네. 나이 든 사람은 투표하지 말라고 죽어라 맨날. 그럼 그러니까 빨리 죽어야 된다 이런 말도 나왔어요. 그 전 비대위원이. 한동훈이요? 그 비단 비대위원장이고 전 비대위원 중에 한 명 국민의힘 전 그 날라가는 노명훈가 뭐 그분인데 뭐 어쨌든 있어. 그 사람이 나이 든 사람들이 빨리 죽어줘야 돼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논란이 많았거든. 그리고 전 민주당 혁신위원장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무슨 뭐 이렇게 말했어. 무슨 뭐 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노인들이랑 우리랑 동등한 표를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랑 동등한 표값이어야 되냐. 그 사람 0.5번에 우리 1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어. 그 반헌법적인 이야기긴 해. 굉장히 그 정치인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 사람 정치장이고 김은경의 딸이 그런 말을 음. 했대. 근데 그거를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옹호했어. 근데 동등한 모두 등가성, 표의 등가성이라고 하잖아, 양원이 그 등가성이 동등해야 되는 게 헌법적 원칙이거든. 네. 반헌법적 발언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낸시 프레이저는 그걸 넘어서서 야 너네 표 너랑 나랑 다 동등하게 투표권 다 있다. 이것만으로 땡이 아니야. 사실.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실질적인 경제적 평등이나 경제적 경제민주주의라는 이런 게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게 그러니까 참여 동등 끝 이게 아니야. 맞아요. 참여 동등하니까 이제 다 됐다 이게 아니는 거지. 정치적 참여가 동등하지 않아 사실. 맞아요. 정치적 참여 동등 원칙만 내세워놓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알바하느라 맨날 밤 11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투표를 못할 가능성도 있어. 맞아요. 투표장에 가기까지 아무나 찍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 않나? 그렇죠. 어떤 정당, 어떤 정치인에게 투표를 해야 될지 사색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자유로운 사람들이잖아. 맞아요. 그렇지 않아? 그렇습니다. 근데 참여권 보장했으니까 이제 끝 이러면 이게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거든. 맞아요. 물론 이제 낸시 프레즈는 여성들 이야기를 많이 한 거겠지. 여성들이 그렇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취약한 환경이 있거든.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총선인데 선거날은 휴일이지만 선거날에도 안 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것도 있지. 그치. 나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선거 하루 날만큼 그냥 24시간을 아예 풀로 돌려도 되니까 뭐를? 투표하는 시간을. 시간 자체 8시 이런 게 아니라. 네. 8시 땡치고 끝나버리니까. 그러면 선거는 동호가 밤 9시까지 일한 사람이 밤 11시에 투표로 갈까? 아 그런가? 그러니까 내 말은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하게 줘야 되는 거지 투표 날에. 근데 기업인들 강제 쉬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요. 호주가 그래서 투표 페널티제 알지 형? 투표를 안 하면 무슨 벌금 매기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우리 형 기억나 감론을박에서 했었잖아. 투표 인센티브제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투표를 하면 무슨 뭐 이렇게 인센티브 주는 거야. 그걸 할 것이 아니면 투표를 안 했을 때 벌을 줄 것이냐. 이거 가지고 토론했거든 우리가. 근데 투표를 안 했다고 벌을 주는 게 그러니까 나는 정치적 의미로 투표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양원이 같은 경우는 뭐 나는 이런 자본주의 부르주아 이런 체제에서는 이럴 수 있잖아. 그런 사람들한테 벌을 주는 게 맞나 이런 것도 있어요. 논란이 해가지고 가장 적극적인 정치적 행위라는 거야. 투표를 안 하는 것도 국민들이. 근데 하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적 권리 그다음에 투표하는 거는 엄청난 권리라고 생각해. 그럼요. 그러니까 내 지갑,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 들어오고 나갈지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고 정당이거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내 개인적인 어떤 이유로 인해서 안 한다? 이건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생 같은 경우에 등록금 정책을 결정할 수도 있어. 그럼요. 어떤 그 정치인들이. 네.
자영업자 그다음에 시장 그 골목 상권에 대한 그 정책을 결정할 수 있어 그 정치인들이. 예. 근데 내가 바쁘다고 안 간다? 이런 건 좀 답답하긴 해. 양원이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좀 그런 투표권이나 참정권이 되게 중요하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낸시 프레이저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이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란 얘기야. 투표를. 실질적인 평등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참여 동등만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그렇죠. 얘기야. 그런 거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해가 확 되네. 양원이 이거 잘 짚어줬다 이거. 근데 그럼에도 역시 입문서라서 또 지매를 하기 때문인지 저도 여기서 많은 걸 말 담지 못한 것 같긴 해요.